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허인태 신동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제 한 보험사에서 네. 이 발원지가 되어가지고 쫙 이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치아보험이 요새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치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아보험이 네. 사실 가입이 쉬운 만큼 네, 보상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죠? 일단 가입 기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틀니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년 안쪽으로는 충치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네. 뭐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년 안쪽으로는 치주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어야지만 가입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1년 안쪽으로 이게 치료가 완료가 된 경우에는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러나 5년 안쪽으로는 치주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진단이나 필요 소견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치아보험이죠. 그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장기보험과 다르게 고지 의무를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는 심평원이나 신정원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네, 이 치주 질환이 있다고 뭐 다 코드 병원에서 내버린 겁니다. 치과에서. 근데 이거를 뭐 청구하지도 않았고 치과비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나는 뭐 관리하셔야겠는데요 라고 정도만 이제 소비자가 들었는데 이걸 이제 설계사가 물어보면 아니요?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청구할 때가 돼서 그 당시에 진료 차트를 다 떼보면 그냥 상악하게 그냥 막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부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무에서는 인보험보다 좀 다른 건 치과 원장님도 좀 많이 원망하지. 예. 이거 그냥 치료도 안 해주면서 뭐 다 기록을 해놨냐. 맞죠.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일단 잘 살펴야 나중에 부지급 받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아보험 담보를 간략하게 두 개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엄청나게 많은 담보들이 있지만 중점적인 담보는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네. 보철 치료비와 보존 치료비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 보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의 통상의 치아보험들이 가입 금액 100%를 보장을 해주고 네네네. 그 다음에 브릿지를 했을 경우에는 네. 50%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는데 네. 이 보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그 다음에 뭐 인네이, 온네이,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재료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통상 크라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 100%가 보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인네이, 온네이를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해주는 보험도 있고 네. 70%를 지급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를테면 글래스 아이노머, 그 다음에 아말감 이런 형태의 재료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10%를 보장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치아보험의 가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면서 아무리 특약이나 약관을 보더라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건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이제 크게는 한 4-5가지 정도 나뉘는데 보철과는 뭐냐면 부시고 깨고 뽑고 박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철 치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특약이 아까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그다음 브릿지, 틀니가 있는 거고 보존 치료 뭐냐면 말 그대로 원치 않은 그대로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치료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들에 대해서 치아보험은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제 부지급을 피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제 연간 개수 한도나 여기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최대한 잘 가져갈 수 있냐. 예를 들면 연간 뭐 임플란트 한도가 3개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근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우측에 있는 한쪽 라인이 그냥 건치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6개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잘 모르면 가서 6개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3개밖에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보험가입증권이 연간 몇 개 한도인지, 가입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는지를 꼭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 치아보험이 네네네. 사실 발치 기준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진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발치 기준일을 기점으로 네. 이것이 이제 보장이 되느냐. 네. 뭐 예를 들면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네.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에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장이 되는데 네네네. 이를테면 요 90일의 기점을 언제로 보냐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이 발치 기준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아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뽑았어. 네. 그 다음에 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네. 임플란트를 했어요. 네. 요 경우에 보장이 되냐? 안 되죠. 네, 안 되죠. 왜냐면 약관상에 전문의로부터의 영구치 발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그것보다도 이제 고통은 없는데 치과에 가서 이거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임플란트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또 이제 어떤 신체적 부담도 있으니까 막 미루거든요. 그러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양치를 하다가 집에서 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졌네. 그럼 막 급한 마음을 들고 이 치아를 들고 가서 치과에 가면 잘하셨어요 하고 임플란트를 박아주지만 보장은 안 된다. 보장은 안 된다. 네. 그럴 일이 있겠네요. 그럴 일이 많아요. 많은 무지급사래요. 네. 많이 있겠어요. 임플란트의 특징이 실제로 어떤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까지 끝났는데 뽑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것들은 특히 고령자분들은 치주질환으로 기인해가지고 잇몸뼈가 녹아서 그냥 건강한 치아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룬다고. 그다가 전문의가 발치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은 약관상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가 명확하게 되는 거죠. 본권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아보험의 보철 치료비라는 담보 앞에는 네, 영구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영구치의 기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사랑니를 뽑아도 네. 이거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또 사랑니는 영구치에 들어가지가 않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또 뭐 있냐면 유치. 유치. 예, 유치도 영구치에 들어가지가 않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봐서 저희 팀장님들한테 가끔 왔었는데 유치에 보철 치료가 보장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안 되면 뭐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물어봤어요. 보철 치료가 임플란트 브릿지 틀린데 유치를 빼고 어떻게 세기를 해? 그렇죠. 그죠. 유치를 빼고 임플란트 박으면 영구치가 못 나고 이런 것들처럼 사실 이제 영구치에 대한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보존 치료 쪽에서 이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네. 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험료를 납입을 주의 깊게 잘 하셔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보험은 가입하시고 나서 질병의 경우에는 네. 90일의 면책 기간이 생깁니다. 그쵸. 네, 그러면 90일 기준으로는 그 안쪽으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네. 감액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보철 치료비라는 담보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기간이 2년이고 네. 보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기간이 1년인데요. 네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치아보험을 유지를 하시다가 네. 내가 보험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약이 실효가 된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가 슬슬 아파서 치아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치료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계약을 불이 나게 부활을 시켜갖고 네. 이제 치과를 가서 네.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네. 보험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고객님 부활하시고 나면 네. 면책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면책 기간 및 감액 기간 감액 기간까지. 네. 네. 그래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반만 보장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객님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치료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아파서 치과에 갔어.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걸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시키고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으니까 또 참았어. 막.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치료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보험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철 치료비의 감액 기간이 그때 치료되시고 나서 2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의 50%밖에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해서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막 조회를 해보니까 네. 실효랑 또 실효 유예랑 다른 거 아세요? 알죠. 네. 네. 그럼 실효는 실제로 이제 효력이 정지된 거죠. 정지된 거고 네. 실효 유예는 실효가 될 건데 네. 이게 아직 고객한테 알려지지 않았거나 네. 어떤 미상의 사유로 인해서 네. 이게 아직 실효가 되진 않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유예 상태인 거. 네네네. 다행히 실효 유예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효된다라는 내용물을 고객한테 다 발송을 했는데 고객이 그걸 못 봤어. 납입 최고장을 계속 보내니까. 네,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유예 상태여서 이걸 부활시켜서 보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유지하는 것도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치아보험은 사실 하나쯤은 들어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연 부장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는 유치 2개가 빠지고 영구치 2개가 안 났어요, 선천적으로.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영구치 발굴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치주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치아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치아보험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적은 금액을 이렇게 분담해서 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전 타고난 원칙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든 술, 뭐 음주, 뭐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치과는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목돈 깨질 것들을 좀 미리미리 막아놓는 정도의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혹시 안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참에 좀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각 손보사, 생보사별로 네. 가입금의 한도가 다르고 그렇죠. 예, 이 감액 기간도 어떤 네. 데는 또 이 보철 치료비도 1년인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료 관련해서 비교 네. 분석해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래 하단에 더보기에 상담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치아보험 관련해서 비교 분석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선의의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